안녕하십니까, 손천병원입니다. 오늘은 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평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발은요, 편평족이라고 합니다. 의학용어로요. 또 영어로는 flat foot, pes, 플라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평발은 다 알죠. 하지만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발바닥의 안쪽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아치라는 건요, 영어로 ARCH라고 하죠. 활 모양의 구조라고 합니다. 안쪽이 발바닥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활 모양처럼, 근데 팽팽하니까 아무래도 발이 그대로 닿게 되겠죠. 발자국만 보더라도 여기는 안쪽은 이렇게 들려 있어야 되는데 발바닥을 딱 찍어 보니까 모양이 다 보이되겠죠. 이걸 우리가 평발이다 라고 합니다. 평발이 되지만 이런 2차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나중에 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발 뒤꿈치는 바깥쪽, 발 앞쪽은 또 바깥쪽으로 빠져서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평발이고요. 소아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성인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아에서 흔한 것은 아무래도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있으면 잘 알지만 없는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가다 보면 성인이 돼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평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연성 평발과 경직성 평발로 편평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족근 결합이나 선창성 거골 수직증 등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인해서 평발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 인대 이완에 의한 연부 조직 이상으로 평발이 생긴다고 하죠. 종아치가 감소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평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경우는 선천적 원인이 성장 후에도 잔존하는 경우에 성인의 평발이라고 하겠죠.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하태 삼두근이라는 비복근의 경직이 생기거나 후경골근의 기능 부전, 이거 중요합니다. 후경골근의 기능 부전이요. 류마티스 관절염, 거골의 아탈구, 외상성 변형, 족저근막 파열, 신경근육성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종아치가 형성되는 경우는요, 스타할리라는 분은 3, 4세 이후 유연성이 감소되면서 이렇게 종아치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피하 지방이 감소하면서 종아치가 생성되고 10세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리차드슨이라는 분은 성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평발이 많다고 합니다. 증상 없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려 20%까지 평발이다. 15에서 20%. 결국 성인 5명 중에 1명은 평발이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친구들 한번 둘러보시죠. 5명 모여 앉아서 누가 평발인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치의 구조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인대, 근육, 족저근막이 있는데요. 인대는 아치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 내재근 근육도 있고요. 족저근막입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죠. 족저근막염 하듯이 족저근막, 윈드라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윈드라스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발가락을 위로 올려보면,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을 위로 올리게 되면 중간에 있는 뼈죠. 중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높아지게 되죠. 내리면 붓고 위로 올리면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족저근막을 단축시키는 이런 걸 까치발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까치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윈드라스 작용,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게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건 이건 왜 평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략하고 1, 2로 이렇게 알아볼 텐데요. 한번 보실게요.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지면에 닿을 때 과도한 회내라고 생긴다고 합니다. 프로네이션이라는데요. 이 회내라는 거는 이 영상에서 보시면 회내는 바깥쪽 발이 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치가 평평해지는 건데요. 이거죠. 바깥쪽 발이 들리죠. 바깥쪽 발이 들린 걸 우리가 회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발이 들리게 되는 걸 동시에 아치가 평평해지는, 오랫동안 회내 상태가 됩니다. 평발의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회내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재근이 필요해집니다. 근육이죠. 내재근, 근육이 여기 나왔죠. 내재근이 필요해지고 족저근막에 신장에 의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장거리 보행이나 운동한 이후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보행 시의 평발인데요. 여기 안쪽이 닿죠. 여기가 발이 그대로 아치가 무너지면서 양쪽 다 닿는 것이 보입니다. 발 뒤꿈치는 바깥쪽으로 갔죠. 여기도 바깥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종아치가 무너지는 현상, 무너지면서 발이 바깥으로 빠지죠. 바깥쪽 뒤로, 앞쪽도 바깥쪽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과도한 회내가 생기게 되면요, 저항하는 근육이나 인대에
퇴행과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회내가 생기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겠죠. 관절 및 뼈의 변형과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고 합니다. 오겠죠. 아무래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회내에 저항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후경골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후경골근에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염증이 생기죠.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후경골근이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발바닥 통증도 생기고요. 발 뒤꿈치 통증도 생기고, 충돌 증후군도 생기고요. 터널 증후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으로 지속되다 보면 파열도 생기고 활막염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프다는 거죠. 회내가 지속되면 평발이 되면 결국은 이런 다 아프다는 거예요. 발바닥, 발 뒤꿈치 등등 다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발이 여기는 평발이 꽤 심하죠. 많이 좀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으로 푹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됩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안쪽은 무너지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빠지게 되는 현상. 그래서 초기에는요, 종아치가 감소되고 국소적인 통증이 있지만 변형이 되면서 통증은 후족부 외측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후족부 외측에. 그래서 이런 too many toes sign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이 전부 다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발가락이 너무 많은 발가락이 뒤에서 보인다는 거죠. 안쪽이 무너지면서 밖으로 빠지니까 발가락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합니다. 원래 여기서는 안 보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거의 안 보이죠, 이 사진에서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발가락이 많이 보여요, 오른쪽 사진에. 그래서 이걸 too many toes sign이라고 합니다. 전족부가 외반됩니다. 앞쪽에 있는 발가락 쪽은 바깥쪽으로 빠지고, 중족부는 내측 돌출이죠. 그리고 발 뒤꿈치는 외반. 뒤에서 볼 때 더 많은 발가락을 외측에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앞쪽과 뒤쪽은 밖으로 빠지고요. 중간에 있는 중족부는 내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평발의 사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평발의 여러가지 생력학과 원인 등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평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천병원 동영상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영상에도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